네, 여러분, 오늘은 챕터 3 고객관리 실무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객관리 실무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 1절, 그쵸? 전화, 콜 관련돼서 배울 거고요. 거기에 따른 고객 상담, 그리고 예절과 에티켓, 그리고 비즈니스 응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룰 예정이고요. 저희 그리고 실무론에 대해서는 법도 나와요. 뭐 있냐면 소비자 기본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법 관련돼서도 저희가 간단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7, 8절 보시면요. 의전과 회의, 프레젠테이션, 스피치 관련돼서 얘기를 나눠 보실 거예요. 자, 1절 전화 서비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핵심 출제 포인트 짚고 넘어가 주셔야겠죠. 자, 전화의 특징, 그리고 전화의 3대 원칙, 그리고 전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예절. 그렇죠. 요즘에 코로나 시대를 건너오면서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근데 요즘 MZ 세대에서는 전화를 무서워하는 현상도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 전화의 특징이나 전화의 3대 원칙, 전화 예절을 배우면서 전화에 좀 더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사례별 호칭, 사용법을 익히고 우리 실생활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콜센터의 발전 단계, 그리고 인바운드, 콜이 들어오는 거, 아웃바운드, 내가 콜을 하는 상담 기법, 그리고 스크립트, 대본, 그리고 콜센터 모니터링도 우리 지난번 전략로 때 배웠는데 거기에 따른 종류, 그리고 콜센터 조직 문화와 관련된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저와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별 전화 응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화 응대의 중요성 별 1개. 전화 응대 왜 중요하냐?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겠죠. 전화는 고객과 기업을 연결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기업 이미지를 결정하죠. 여러분, 고객과 소통한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에 방문하기 전에 전화 먼저 하고 보통 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이 기업을 방문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소개팅 같은 거 하실 때 바로 만나진 않잖아요. 그쵸? 보통 메신저나 전화 통화로 저희 어디서 몇 시에 볼까요? 뭐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이렇게 좀 대화를 하고 나서 만나죠. 그쵸? 근데 만약에 매너가 되게 좋다. 그럼 되게 기대를 안고 만남이 기다려지겠지만 매너가 되게 좋지가 않아. 그러면은 만나고 싶지조차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를 결정해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이 전화다. 그래서 전체 이미지와 서비스 수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응대를 하는 직원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내가 기업의 대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응대해야 된다?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셔야겠죠. 우리 기업에 찾을 수 있도록. 그쵸? 자, 전화 응대의 특성 별표 2개. 목소리만의 커뮤니케이션. 그쵸?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죠. 감정 및 의사 전달이 어려워서 오해의 소지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대면 표정이 안 보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표정, 태도, 주변 환경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화 전 통화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통화가 길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양해 멘트를 해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통화 딱 걸 때 이런 멘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그쵸? 혹은 통화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지금 통화가 길어질 것 같은데 시간 잠깐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하고 천천히 밝게 적당한 음성으로 말해 주어야겠죠. 그래서 요즘에 뭐 화상 전화, 줌 이런 것도 많이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업에서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수화기로만 전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비용 발생입니다. 비용 발생. 통화는 최대한 간결하게 해야겠죠. 만약에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통화를 너무 길게 오래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2번, 항상 메모지와 자료를 곁에 두고 자료 찾는 시간이 걸리지 않게 해야겠죠. 고객들이 자주 물어보는 Q&A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바로 옆에 두고 또 앞에 전화기 바로 옆에 메모지와 볼펜을 두고 나서 이제
고객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자료 물어보면 바로 찾아서 대답할 수 있게끔 해야겠죠. 3번, 통화 시간이 좀 걸릴 경우에는 전화를 일단 끊은 다음에 그 상담원이 다시 걸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고객이 뭔가를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걸 찾는데 오래 걸리거나 상부에다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럼 고객님, 저희가 확인 절차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잠시 전화 끊어주시면은 저희가 10분 안에 다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멘트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쵸? 그리고 그 상담원, 전화했던 처음 상담원이 다시 전화를 하는 게 절차이겠죠. 그쵸? 그래서 비용 발생 특성도 있다. 3번, 증거 확인이 어려움. 이건 뭘까요? 통화만으로는 증거를 남기기 어렵죠. 그래서 반드시 메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똑똑해서 뭐 통화 녹음 자동 된다고는 하지만 보통 기업에서 그 있는 수화기로 전화를 받잖아요. 그래서 녹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메모를 해야 된다. 메모를 할 땐 전화 메모할 때 육하원칙에 대해서 누가 언제 전화했는지, 뭘 원하는지,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는지 적는 게 좋겠죠. 그래서 사회초년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 메모 포스트잇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전화 메모 포스트잇에 보면은 누가 전화했는지, 누가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지, 전화를 달라는 건지, 전화를 했었다는 건지, 전화를 줄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표시할 수 있게끔 빈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스트잇 사기가 좀 어려우시면 이제 검색창에다가 전화 메모 포스트잇, 전화 메모지 치면 이제 출력도 가능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 대화를 할 땐 어떻게 해야 된다? 용건 확인이나 복창은 반드시 해줌으로써 서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복창 뭡니까? 다시 한번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객이 저 8월 20일 날 12시에 예약할게요. 그러면 고객님 8월 20일 날 12시 말씀이십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없앤다는 거죠. 자, 다음 예약 불가능에 대한 측면입니다. 전화를 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살펴봐야겠죠. 그쵸? 고객님 지금 잠깐 통화 가능하십니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2번, 전화를 받는 사람은요,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통화 약속을 해야겠죠. 그래도 지금 굉장히 바쁜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통화를 오래 받기 힘들어. 제가 지금 회의를 막 들어가야 돼서 그러는데 제가 회의 끝나고 몇 시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있다는 거죠. 3번, 회의 중이나 업무 등 전화 통화가 불가능할 상황일 경우에는 지금 통화가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다시 걸 수 있도록 양해 멘트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영화 보실 때나 회의 중일 때 보통 전화가 오면은 이제 부재중 받을 수 없다는 문자 같은 거 보낼 수 있게끔 자동 문자 뜨잖아요. 뭐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 다음에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라는 멘트 보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통화가 어려우니까 다음에 다시 걸겠습니다. 양해 멘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4번, 자신이 바쁜 상황일지라도 목소리로는 표현하지 않도록 감정 컨트롤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특성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별 3개 있죠? 알버트 메러비안의 커뮤니케이션 전달 정도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들. 완전 외워주셔야 되고요. 면대면, 얼굴 보고 하는 거랑 얼굴 안 보는 비대면으로 나눠져 있어요. 면대면 뭡니까? 시각적이 55%나 돼요. 그쵸? 결국 인간은 시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부터 보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청각적 38%. 그쵸? 언어적 7%. 그쵸? 여기가 시각적. 절반 이상. 청각적 거의 절반이 차지를 하고 나머지 언어가 7%. 그쵸? 비대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럼 청각이 거의죠. 86%. 언어가 14%를 차지하죠. 그래서 문제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빈칸 치고 몇 퍼센트 여기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도표, 이 그림 다 외워주셔야 된다. 그래서 메러비언은 일상생활의 의사소통에서 55%의 시각적 요소, 38%의 청각적 요소, 7%의 말의 내용에 의해서 뭘 결정한다? 상대방의 이미지를 결정한다고 보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개팅을 했어요. 소개팅 상대가 이제 문이 열리고 들어와요. 그 뭐부터 보이니까 여러분들? 얼굴부터 보이잖아요. 이미지,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쵸?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 목소리, 그쵸?
그리고 목소리에 따른 거기에 대한 대화 내용 같은 게 그 다음에 들리겠죠. 통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목소리부터 들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화 내용들이 들리겠죠. 시각적 요소가 뭐 있냐? 표정, 복장, 제스처, 행동 같은 게 보일 거고, 청각적 요소는 뭐가 있냐? 음성, 음색, 억양, 음의 고저, 말씨, 어간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언어적 요소 같은 경우는 말의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시각적 요소에 알맞는 것을 고르세요. 다음 중 청각적 요소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기 꼭 외워주셔야 된다. 암기. 메러비안의 커뮤니케이션 전달 정도 뭐가 있다? 면대면가 있고 비대면이 있다. 면대면에서 가장 높은 건 뭐다? 시각적, 청각적, 언어적 순서다. 비대면에서 중요한 건 청각적과 언어적 순서가 있고 요소는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리라고 생각 듭니다. 자, 이해하고 암기해 주시면 쉬우시겠죠? 다음, 전화응대 기본 자세입니다. 별표 몇 개? 2개. 자, 의사소통에 주의를 해줘야 된다. 음성이 높낮이. 그쵸? 음성 자체가요, 너무 낮으면, 그쵸? 듣는 사람이 너무 지루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활발하고 생기 있는 목소리로 대화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너무 사무적으로 하면 딱딱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듣기에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억양을 선택해서 연습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화 같은 거 연습하실 때, 말 연습하실 때 뭐 뉴스를 따라 하신다든지 기사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책 같은 거를 누군가에게 읽어준다는 생각으로 말의 어조나 높낮이나 단어 선택 같은 것들을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시는 방법도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크기, 말의 크기는 적당한 크기로 전화 응대를 하는 게 좋겠죠. 너무 전화를 크게 받으면 상대방이 귀가 아프겠죠. 그리고 너무 작게 받으면 어떻다? 상대방이 여보세요 뭐라고요? 잘 안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전화기에서 4에서 5cm 정도 거리를 두고 1m 정도 떨어져 있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 음성으로 대화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말하는 속도. 말하는 속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고객의 말하는 속도에 따라 조절을 하면 어떻다?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말을 좀 천천히 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나도 말을 천천히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고객이 말이 굉장히 빠르신 분이세요. 그럼 나도 말을 빨리 해야 보면 그 고객 입장에서는 아, 나를 맞춰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려받고 있다는 생각에 감동이 들겠죠. 그쵸? 그리고 전화 응대 구성 요소에서 최상의 도구로, 그쵸? 이거 별표, 네모. 전화 응대 구성 요소에서 최상의 도구가 뭐다? 그쵸? 속도, 말하는 속도. 고객의 이야기에 보조를 맞추면서 서로 일치감을 갖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올바른 어법, 어휘, 발음. 너무 심한 사투리, 비속어, 유행어 사용은 자제해야겠죠. 왜냐면 비즈니스 콜이니까요. 항상 명확한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계속 읽는 연습이나 대화하는 연습 이런 거를 유익 있게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어조, 별표. 전화 커뮤니케이션은 14%만이 언어에 의해 전달되고 몇 퍼센트? 86%나 어조를 통해서 첫 이미지가 전달된다고 말씀드렸죠.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상대방이 호감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어조로? 긍정적인 어조로 기쁨과 친근감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은 경청이에요. 경청. 경청 무슨 뜻이죠? 잘 듣는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 특징은 뭔지 아세요?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파악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잘한다고 다 잘한다는 게 아닌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 입은 하나고 귀는 2개잖아요. 그쵸? 더 잘 들으라고 귀가 2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listen carefully,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고객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지 않고 중간에 끊어버린다던가 미리 판단하는 것은 자제하고 고객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 고객이 저런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해서 말을 가로채서 말하면 안 되겠죠. 끝까지 들으라는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그쵸?
경청 중요하다. 또 기본적인 태도 뭐가 있겠습니까? 바쁜 시간은 피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출근하자마자, 아니면 회의 끝나자마자, 아니면 퇴근 전에 전화는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은 목소리에 나타내지 않도록 컨트롤해야겠고요. 고객과 언쟁을 피하고 말대꾸하지 않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고객이 막 언성을 높여. 그럼 같이 언성을 높이면 싸움이 되겠죠.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전화를 먼저 끊지 않고 상대방이 끊는 것을 확인하고 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태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수화기를 가끔씩 너무 힘조절이 안 돼서 팍 끊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소리 나지 않게 살살 끊어주셔야 됩니다. 또 불필요한 긴 통화는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왜냐면 통화가 너무 길어지면 내가 해야 될 업무를 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사적인 대화는 다음에 밖에서 해야겠죠. 그쵸? 이것까지 어렵지 않으시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전화 응대의 3요소. 별표 몇 개? 별표 3개. 자, 3요소 뭐가 있냐? 신속, 정확, 친절. 이 3가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속,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지 않도록 신속하게 받아주셔야겠죠. 우리 왜 사회초년생분들 계시면은 왜 우리 회사생활 시작할 때 전화벨은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는다. 그쵸? 바로 받는 게 좋잖아요. 그쵸? 그리고 불필요한 말은 반복하지 않고 간결하게 통화를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요청받은 문제사항이 있다면 빠르게 처리하는 게 신속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정확 뭡니까?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문의사항에 대해서 바르게 안내를 해줘야 될 거고요. 우리가 전화기 옆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자료랑 메모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고 중요한 사항은 그쵸? 반복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전문 용어는 최대한 자제해야겠죠. 그쵸? 고객들은 전문 용어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불가피하게 전문 용어를 써야 될 때는 전문 용어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정확한 어조, 음성, 발음, 속도로 말하는 게 중요하다. 다음 친절. 이거는 되게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따뜻하고 밝은 인사말로 고객에 대한 배려가 느껴질 수 있도록 한다. 뭐 사랑합니다 고객님, 고객님 감사합니다, 어디팀 누구누구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반갑게 맞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칭, 직함, 기타 단어 선택에 유의해야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신데 모르고 대리님이라고 부른다던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고객의 언성이 높아질 경우에는 언쟁을 피할 수 있도록 잘 대처를 해야 될 거고요. 상대를 차별하지 않고 경어를 써야겠죠. 예를 들어서 전화 받은 사람이 너무 어린 사람 같아. 그렇다고 해서 반말 써도 됩니까? 안 되죠. 경어를 써줘야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냐. 다음에 친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다음 전화 응대 3요소로 알맞게 나열된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맞춰 주셔야 된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 주실게요. 자, 이번에는 기본 전화 매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을 때랑 전화 걸 때의 매너입니다. 우리 받을 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받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전화벨 몇 번 울리기 전에? 3번 울리기 전에 왼손으로 수화기를 신속하게 든다. 물론 왼손잡이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 오른손은 우리 메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왼손으로 수화기를 신속하게 든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받은 다음에 내가 누군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안녕하세요. 어드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확인한 후 인사를 해줘야겠죠. 아니 과장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대리님이야. 안 되겠죠. 누군지 알아야 될 거고 용건을 들으면서 메모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통화 내용 중요한 거는 요약하고 복창한다. 8월 20일 날 12시 말씀이시죠? 그때 예약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끝맺음 인사를 한 후에 소화기를 어떻게 내려놓는다? 조용히 내려놓는다. 그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그쵸? 끝맺음 인사한 다음에 조용히 내려놔야겠죠. 그래서 전화 받을 때 매너. 너무 당연한 얘기도. 여러분들 잘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화 걸 때는 어떻게 한다? 그 전에 준비할 게 있다. 상황 예측. TPO를 미리 고려한다. TPO 많이 들어보셨죠? TPO 뭡니까?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 그쵸? 시간, 장소, 상황. 이 3가지 3박자를 고려해야겠죠. 그리고 상대방 확인. 그쵸? 상대방의 전화번호.
소속, 성명을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전화를 해야겠죠. 또 용건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한다? OW1H 뭡니까? 이거는 육하원칙. 우리 육하원칙 아시죠? 언제, 어떻게, 누구와, 무엇을, 왜, 그쵸? 서류 준비, 그쵸?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찾을 때 시간이 크게 걸리지 않겠죠. 그래서 전화 받을 때와 전화 걸 때의 매너, 그쵸? 잘 알고 넘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참고사항도 아까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TPO나 육하원칙. 이거 333 기법은 뭐냐? 전화는 3번 울리기 전에 받고 전화 내용은 3분 이내로 하며 상대방이 끊은 후 몇 초 뒤에 3초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그래서 까먹을 것 같으시면 전화기에다가 333 적어놓으세요. 그러면은 기억하시기가 쉽겠죠. 자, 전화 걸기. 그쵸? 아까 왼손으로 전화 들고 오른손으로 메모 준비를 한다. 그리고 발신음 띠띠띠 이 소리를 듣고 전화번호를 정확히 눌러야겠죠. 하나라도 잘못 누르면 다른 데로 전화가 가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상대가 잘 받았는지 확인하고 인사하고 내 소개를 해야겠죠. 그리고 용건은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고요. 용건이 끝나면 복창해야 되는 거죠. 내용이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 마무리 인사한 다음에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그리고 여기 팁 뭐냐? 전화를 거는 쪽에서 먼저 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쵸? 항상 헷갈리셨죠? 전화를 거는 쪽에서 전화를 끊는 거예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하지만 통화를 한 상대가 나보다 높은 직급, 연장자, 고객일 경우에는 상대방이 전화기를 먼저 끄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수화기를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과 연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메모나 전화번호 전달 등 저 전화번호 좀 남기려고 하는데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으실 거고 중요한 건 뭐냐? 전화 응대 시 유의사항입니다. 별표 몇 개? 별표 3개. 플러스 화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플러스 화법 뭡니까? 말에 더 추가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CS 리더스 관리사 시험을요. 한 번에 합격했어요. 친구가 야 CS 리더스 관리사 시험 한 번에 합격했다며 너무 축하해.가 끝이 아니라 그래 너 진짜 공부 열심히 하더라. 너 정말 대단해. 어떻게 한 번에 합격하니? 이렇게 플러스를 한다는 거죠. 그쵸? 기분 좋죠? 말씨와 어강에 유의를 해야겠죠. 또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한다? 차선책이나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명령형, 지시형보다는 의뢰형, 권유형, 청유형 같은 걸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서비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쵸? 더 이런 유형들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고객님 10시까지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고객님 괜찮으시다면 10시까지 와주시는 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가로채거나 혼자서만 떠들면 안 되겠죠. 가끔 자기 얘기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안 되겠죠. 상대방이 잘 듣고 있는지, 듣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을 거고요. 강조할 부분이나 쉬어야 할 부분은 구분하여 또박또박 말한다. 그쵸? 이렇게 강조할 부분이나 쉬어야 할 부분은 구분하여 또박또박 말한다. 그쵸?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좀 더 강조 있게 말할 수가 있겠죠. 또 어떻습니까? 도중에 끊어지면 그쵸? 전화를 먼저 건 쪽에서 다시 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끼리 통화할 때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전화 끊기면 누가 먼저 전화할지 눈치 보다가 서로 전화해서 막 캐치콜 뜨고 누구님이 뭐 고객님이 통화하실 때 전화했습니다. 이런 말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전화를 건 쪽에서 먼저 걸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부정적인 말은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긍정형으로 표현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일시, 장소, 숫자, 금액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확인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 생신 때 레스토랑 예약하려고 해요. 그래서 8월 20일 날 12시에 VIP 룸으로 A코스를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그 직원이 잘못 들어서 8월 2일 날 예약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객님 8월 20일 날 12시 VIP 룸 A코스 맞으십니까? 다시 한번 복창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서 전화 예절에 대해서 한번 전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이해하시기엔 되게 쉬우시죠?
개론보다 전략론보다는 좀 이해하시기는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바람직한 경영사업법으로 만나 뵙도록 할 테니까요. 학습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거 괜찮으시죠? 그쵸?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